애플이 한국 시간으로 10월 19일 새벽에 새로운 맥북 프로를 발표했습니다. 맥북 프로는 일단 화면 크기로 구분했을 때 두 가지가 나왔어요. 14형, 16형. 14형은 스크린 대각선 길이가 14.2인치, 그러니까 35.97cm이고요. 16형은 대각선 길이가 16.2인치, 41.05cm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처럼 노치가 있네요. 이거 가지고 꽤나 시끌시끌 하겠어요. 물론 없으면 좋지. 그런데 말이죠, 13형 맥북 프로보다 두께는 0.01cm 줄고 가로는 0.85cm, 세로는 0.88cm 길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화면 크기는 2.23cm가 크죠? 16형은 0.4cm 밖에 커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노치의 공간 조금 양보하고 베젤 줄여서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거 맞잖아요. 적어 보이지 않게 하겠다고 베젤 두꺼워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애플 입장에서도 스크린 저렇게 잘라서 만들려면 훨씬 수고스럽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스크린의 최대 밝기는 500니트에서 1000니트로 2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피크는 1600니트까지 올라가요. 이런 스크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또 아이폰 13 프로처럼 120Hz 가변 재생률 프로모션도 들어갔단 말이죠. 분노가 좀 사그라드셨습니까? 자, 어쨌든 얘네들 갖고 다니라고 만든 거죠. 그럼 무게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 13형 맥북 프로는 1.4kg, 16형은 2kg이었는데 신형 14형은 1.6kg이고 신형 16형은 M1 프로가 2.1kg, M1 맥스가 2.2kg입니다. 맥스가 100g 더 무거워요. 그런데 14형도 M1 맥스를 고를 수 있단 말이죠. 그때도 무게가 100g 무거워지는지는 애플이 홈페이지에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로세서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 M1 프로, M1 맥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프로가 총 3가지이고 맥스가 총 2가지입니다. 프로세서 옵션만 5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따라 가격도 아주 얄밉게 착착착 올라갑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아반떼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 뽑고 왔다는 그런 거. 맥북도 그러기 딱 십상이에요. 먼저 14형부터 볼게요. 기본형, 고급형이 있네요. 이 둘의 차이는 CPU 코어, GPU 코어 수가 다르고 SSD도 고급형은 1TB부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전원 어댑터도 달라요. 기본형은 67W이지만 고급형은 96W입니다. 다행인 것은 썬더볼트 포트가 3개, HDMI 포트 1개, SDXC 카드 슬롯 1개, 맥세이프 3 포트가 1개인 것은 똑같습니다. 전에는 급 나누기 한다고 썬더볼트 포트 수가 서로 다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건 아주 좋네요. 여기서 맥세이프는 썬더볼트나 HDMI처럼 데이터 송수신 통로가 아니죠.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니까 사실 포트라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왜 그랬지? 일단 맥북 프로를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형에서 아무런 것도 추가하지 마세요. 이런 기본 모델은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도 붙기 때문에 269만원보다는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학생이라면 교육 할인 받아서 249만원이죠. 기본형에서 27만원 더 내고 프로세서만 한 단계 올리면 어떨까? 이것도 고민했는데요. CPU 코어 2개 늘어서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은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GPU 코어까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40만원짜리 옵션을 골라야 해요. 그렇다면 기본형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프로세서를 한 단계만 올려도 전원 어댑터가 달라집니다. 96W를 써야 하죠. 네, 더 크고 무거운 걸 들고 다녀야 한다는 뜻이에요. SSD를 1TB로 올리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면 27만원이 올라가요. 참 얄밉다. 차라리 포기하게끔 가격 차이라도 확 나면 미련을 떨칠 수 있는데 이건 512GB로 버티고 공간 확보는 외장 SSD 1TB짜리 하나 사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맥북 프로의 SSD는 예사 물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 빠릅니다. 무려 속도가 1초에 7.4GB예요. 이건 27형 아이맥의 최대 속도가 1초에 3.4GB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릅니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아이맥 리뷰할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M1 칩 얹은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애플 제품은 SSD 용량이 커질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아이맥의 SSD 속도인 1초에 3.4GB도 8테라짜리만 이 속도인 것이고
기본형인 256기가짜리는 느려요. 초당 1GB에서 1.2GB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장 SSD 1TB 중에 쓸만한 것이 삼성전자 포터블 SSD T7이란 놈인데 이게 한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고 속도는 1초에 1GB 정도 나옵니다. 7분의 1도 안 되는 속도죠. 이걸 감안해서 속도를 포기하는 대신 더 넉넉한 저장 공간과 비용 절약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27만원 내고 이 돌아버린 속도를 경험할 것인가, 이건 저도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가 없겠네요. 제가 산다면 어금니 꽉 깨물고 1TB까지는 욕심내겠습니다. 교육 할인 등 이런저런 할인을 받아 구매하면 270만원이 조금 넘겠네요.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맥북 프로 조합은 이겁니다. 고급형을 고르시고 프로세서는 27만원을 내고 M1 맥스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여기서 또 27만원을 더 내면 지구별 최강의 노트북 PC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딱 중간 단계까지만 추천할게요. 단지 CPU 코어 수와 GPU 코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맥스를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메모리 대역폭이 완전 다릅니다. 맥스만 초당 400GB이고 프로는 그 절반인 200GB예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맥스만 쿼드 채널 메모리일 것 같고요. 프로는 듀얼 채널일 것 같네요. 쿼드 채널은 아이맥 프로, 맥 프로에서나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런 노트북 형태로는 처음입니다. 이건 무시 못할 성능 차이를 보일 거예요. 그리고 32GB 통합 메모리, 이걸 54만원 더 내고 64GB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 참 고민이죠. 가격 차이는 54만원이니까 만만한 건 또 아니란 말이죠. M1 프로와 맥스는 통합 메모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CPU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공간과 GPU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공간을 나누지 않고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립 PC 좀 만들어봤다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인 메모리 따로 꽂고 그래픽 카드에 메모리 따로 얹어서 구성하던 옛날 방식과 달리 통합 메모리는 전체 공간을 나눠 쓰는 개념이라 64GB를 고르면 어마어마한 그래픽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픽카드 중에 메모리를 수십 기가바이트씩 꽂은 건 얼마냐? 한 1000만원쯤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픽 전문가라면 선택하세요. 그 외에는 성능 체감보다는 기분이 좋아지는 심리적 효과만 얻을 수도 있다는 점. SSD는 1TB부터 시작이라 고민할 것도 없이 1TB 하시고 만약 프로레즈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해서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면 비싸지만 2TB 정도 올려야겠죠. 그래서 제 추천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 가격으로 417만원짜리인 이겁니다. 이걸 교육 할인 등 이런저런 할인을 받더라도 380만원이 좀 넘을 것이기 때문에 선뜻 지갑이 열리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죠. 그럼 16형 맥북 프로는 어떤가 보면 제가 추천한 14형 맥북 프로 조합에서 스크린 크기만 16형으로 올린다 이렇게 견적을 뽑으면 444만원입니다. 27만원 차이죠. 다른 조합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원을 똑같이 하고 스크린을 16형으로 바꾸면 전부 27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맥북 프로를 구매하려 하셨나요? 갖고 다니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런데 16형을 갖고 다닐 수 있겠느냐? 이건 잘 고민해 보세요. 저는 못합니다. 차가 있더라도 16형 맥북을 그것도 어댑터까지 챙겨 다니는 건 꽤 괴로운 일이에요. 16형은 어댑터도 140W짜리입니다. 네, 크고 무거워요. 이런 고성능 휴대용 PC가 필요한 분은 몇 안 될 겁니다. 맥북 프로는 이름처럼 프로를 위한 PC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프로란 이래요. 그게 500만원짜리든 800만원짜리든 그걸 구매해서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서너 달 안에 구입한 장비 비용을 돈을 벌어 뽑을 수 있는 분, 그럼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쵸? 요거 하나만 더 올릴까? 아니야, 요거 하나만 더?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면 아반떼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 뽑아왔다, 이걸 애플 매장에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성능이 좋은 휴대용 맥이 필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고 싶다. 그럴 때는 14형 기본형 고르시고 옵션은 아무것도 고르지 마세요. 그럼 쿠팡 같은 곳에서 할인받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맥북 프로 SSD 속도는 아주 빠르기 때문에 1TB까지는 업그레이드 욕심을 부릴만 합니다. 셋째, 이번 맥북 프로의 제 성능을 맛보려면 M1 맥스를 고르세요. 왜냐하면 2배나 빠른 메모리 대역폭 덕에 CPU, GPU 코어수가 늘어난 효과 외에도 굉장한 성능 차이를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6형은 자제하자 이겁니다. 휴대가 불편하고 실내에서만 쓴다 하더라도 16인치는 어차피 비좁아 모니터가 또 필요하죠. 저라면 M1 맥스를
꽂은 아이맥이 나오면 그걸 사고 외부에서도 맥을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1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M1 맥북 에어를 또 사거나 윈도우 깔린 노트북 하나 사겠어요. 애플이 M1을 선보이고 1년 만에 이 정도 발전했네요. 애플 무서워요. M2가 나오고 M2 프로와 M2 맥스가 나오면 또 얼마나 좋아질지 벌써 기대됩니다. 이제 인텔 칩을 쓰는 맥은 27형 아이맥과 아이맥 프로, 맥 프로 뿐이네요. 2년 안에 모든 맥을 애플 실리콘으로 바꾸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신형 맥북 프로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듀얼 채널, 쿼드 채널 이런 이야기도 영상 길이 때문에 못했고 외모니 왜 빠른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도 못했네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